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7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조급할수록 돌아가라. 한방 베팅 하다가는 골로 간다. 누군가가 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대박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만 딱 캡처해서, 경쟁률 높은 부분만 cap처해서.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아래쪽을 보면, 미분양 나는 곳들이 천지입니다. 300가구 모집에 176가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미달인 거죠. 일부분만 보여주게 되면 대박이죠. 지금 마치 부동산 시장 같습니다. 일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움직이는 모습. 근데 그 작년 같았으면 초고가 그리고 고가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올해 이 정도까지 움직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아래 단의 움직임이 없더라. 지방은 하물며 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움직였을 때 부산의 비싼 아파트들도 조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네요. 돈은 제한되어 있다. 초고가 쪽에 대출을 많이 땡겨가면 나머지 시장에 더 이상 대출을 낼 수가 없다.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양 대박이 아니, 요것만 보면 대박이죠. 가까이서 보면 대박, 멀리서 보면 대박살. 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부산에 분양했던 곳들도 청약 경쟁률이 죽을 썼다. 네. 앞으로 분양할 곳도 분양가는 높으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부산의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05, 0.06에서 0.05로 줄어들었고요. 서울 장난 아니죠. 이것도 초고가 빼고는 나머지는 또 그닥이에요. 세종 희망 없을 것 같은 세종. 근데 세종은 반등의 기미라도 있죠. 조금 힘쓸 기미는 보입니다. 자, 몇 가지 경제 상황 짚고 갑니다.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화물 유튜버까지 파고 있냐. 이 물동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일거리가 굉장히 없습니다. 경제가 팽팽 돌아가고 물건이 운반이 많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쉽지 않더라.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은 이 영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이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B에 물건을 실어서 딴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A의 물건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차비를 받게 되는데 10,000원 주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KTX 타고 서울 갔다가 밥 먹고 뭐 이것저것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커버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영상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편집하는데 이분은 요 10몇 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6시간 걸린답니다. 6시간. 어떻게 계산해도 무조건 적자입니다. 하지만 계산만 하고 산다고는 할 수는 없다. 저도 계산만 하고 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영상을 더 이상 안 찍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자, 하지만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정보 전달. 제가 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바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 보유액도 휘청휘청 4천억 불이 휘청이는 상황. 미국 달러 지수는 고점 대비 한 5% 이상 떨어졌는데요. 원화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한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화가 그만큼 힘이 없다.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 조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물을 하는데 한 가지 원칙, 요 밤에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일단 저의 원칙은 그러합니다. 선물은 하지 마라. 선물을 하지 마라. 그게 저의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인생 한방 베팅하는 그런 일들이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망합니다. 조급할수록 돌아가라. 제가 토지를 요즘 계속 읽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평산이 최참판을 죽이죠. 죽이고 여기 재산을 홀라당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바로 사형당해 버립니다. 인생 그냥 패망해 버리죠. 그의 부인 누굽니까? 한평댁 거기도 목매달아 버리고. 근데 그때 이 목매달아서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정말 야박했습니다. 왜? 이 목매달았을 때 그 새끼 줄이라든지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가지고 있으면 이 명이 길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었겠죠. 예, 나무 줄기 가지 같은 거 막 있으면은 이 나무에 목매고 했을 때 뭐 집세기들 다 가져가고 나무까지 다 분질러 가고 동네 인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자, 세종시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예, 누가 뭐 대선 후보로 나서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운을 띄웁니다. 혹여라도 옮겨간다면 세종시는 다시 대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2의 도시 부산은 누가 살려주나요? 부산을 없습니다. 자, 반도체 2월달 반도체 수출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먹여 살린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근데 이 반도체 미래가 그렇게 밝을 수 없는 게 중국의 공대생 1년에 40만 명, 우리 대학생 1년에 신입생 40만 명, 중국은 공대생만 40만 명. 야, 이게 게임이 좀 사실 안 되긴 합니다. 그에 반해서 15분의 1이라고 15분의 1 인구가 한 15분의 1 되나요? 일단 15억 인구에 5천이니까 인구 30배 차이 나네요. 30배. 우리나라 공대생 그에 비해서는 야 대한민국 뭐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물량 공세를 어떻게 감당해낼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자,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부산의 매도 물량 어저께 막 6만 2천 개 막 최고치 6만 3천 개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다. 전세 물량도 야금야금 늘고요.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살짝 줄어들었다가 어제는 연초 대비 약 많았거든요. 결코 물량이 줄어들진 않는다. 임대 물량 연초 대비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 다만 추세적으로 요게 맞죠. 이 초록색 선과 거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22년 부동산 분위기 어땠나요? 저는 24년도는 21년도하고 닮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25년은 22년도와 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 물량마저 진짜 이 22년에 요 모양새를 닮아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2월의 거래량은 1월의 거래량을 벌써 훌쩍 뛰어넘어 버렸고요. 야, 많으면 2,000건까지도 거래량 바라봅니다. 저는 1,900건, 1,900건 정도 수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거래량이 조금 많이 그 이전보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 주들보다 확실히 힘이 실리긴 한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한 500건 정도 바라보고 다음 달에도 한 2,000건 정도 거래량. 그러면 이것이 대단한 것이냐? 이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잔뜩 대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또 요 수준에 머물러요. 이게 정말 뉴노멀이 아닌가? 많으면 2,000건을 살짝 넘어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2,000건을 하회하고 더 이상 뭐 부산이 확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확 필 만한 게 있나요? 자, 고가의 아파트들도 조금 한 6억 이상 아파트들 좀 조금 거래량이 더 늘어나긴 합니다. 또 300건 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 흐름을 탈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밋밋한 흐름을 봤는데, 또다시 잔뜩 힘을 주고 있는데, 경기가 정말 이거 IMF를 능가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IMF 때 뭐 일반 가게나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죠. 지금은 근데 가게들이 굉장히 큰 타격들을 받고 있다란 말이죠. 이것이 물량 털기라면 마지막 털기? 마지막 털 수 있는 기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은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판단을 내리고 아니고 뭐 그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내가 지금 결혼을 했다? 집을 사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다? 또 집을 사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정말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부동산 사이클이나 이건 사실상 거의 뭐 운에 맡기는 거죠.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은 야, 이 부동산 침체기 때 결혼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또 애 키우다 한 10년 지나가지고 또 집값이 좀 떨어지고 뭐 또 이런 가정들 그리고 그 통해서 뭐 평수 바꿔가지고 또 애 있으니까 또 평수를 넓혔다가 또 상승 사이클을 탔다가 또 뭐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구사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 보기는 힘들지 싶다. 젊은 사람들 한 6억짜리 지금 우습게 삽니다. 우습게 사요. 한 4억 그렇다고 뭐 집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은행을 믿고 은행을 믿고 한 4억씩 막 대출 받아가지고 한 6억짜리 집 사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4억 대출 받아가지고 6억짜리 집 샀는데 그 집이 다시 4억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실패의 역사는 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늘 성공의 역사만 기록되고 그것이 늘 회자되고 그러니까 니도 해라. 이것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6억짜리 막 7억짜리 신축 젊은 사람들 겁없이 또 달라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과거처럼 집값이 확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높은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6억 이상 거래 비중 서서히 조금씩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대구는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시 부산은 부산이다. 근데 세종시가 확 떠버리게 된다면 수도권과 세종시, 충청권만 남게 됐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는 거 아닌가요, 진짜? 참 깝깝합니다. 자, 시거래 가격. 자, 평당 3천만 원. 제일 비싼 거 3천만 원. 서울은 뭐 1억, 2억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테넌바움 고가 아파트 거래량에 조금 힘을 실어줬고요. 자,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동네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난다. 타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이 가격 보시면은 10억 전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예. 뭐 9억대 조금 더 떨어진 것도 가격이 있었지만 이 가격대에서 지금 2년째입니다. 저는 이 상태가 기본 3, 4년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릴 때 25년의 집 사나, 26년의 집 사나, 27년의 집 사나, 28년의 집 사나 비슷비슷할 것 같다. GDP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2, 3% 정도, 그 정도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처럼 막 갑자기 사람들이 대출 많이 내갖고 막 집 사고 이렇게 이것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비싼 아파트 좀 많이 거래되고 대출 많이 땡겨 쓰고 그러면 연말이 우울합니다. 연초가 꾹 눌려 있으면 연말에 조금 풀릴 수는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쭉 풀려줘야지 시장이 확 필 텐데 그러기에는 힘들더라. 테넌바움. 자, 그래도 조금씩 이 매물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0개, 그래도 한 160개 남아있나요? 한 200개 정도 남아있을래나? 생각보다 실거래가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뜨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고점 대비 90%, 신축은 90%, 아주 인기 있는 곳 90%, 그 외에는 20% 이상. 제가 막 30%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거기는 원래 인기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오를 때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원래 인기 없는 지역인데. 희한하죠. 자, 대형 평형 거래 많이 눈에 띕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가격들로 막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욕심내면은 이게 정말 이 에너지 가격, 전기, 가스, 이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막 40평, 50평 이런 것들 막 거래했는데 막 관리비가 막 70만원, 80만원 나오고 이러면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보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지. 명들이 좋다고 사실 좋긴 좋죠. 좋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잖아요. 6억 이상 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힘을 못 썼던 것들이 좀 힘을 쓰나요? 제가 나중에 아파트별로 다시 이렇게 조금 힘을 좀 받는다 하는 곳들, 요리 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힘 좀 받는다 하는 곳들, 부동산 지인,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그 호가의 변화라든지 실거래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가격 흐름이나 호가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 지인 아시죠?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 여기에서 아파트 이름을 넣고 검색하시면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셨을 때 호가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찍혀있던 호가의 흔적들이 네이버 부동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지만 부동산 지인에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정확하게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짜리, 6억짜리 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제법 많이 신고되었고 갑자기 확 쏠립니다. 이 쏠림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뭐 투자를 하건 뭘 하건 하셔라. 저는 투자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그리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가격 하단 부분은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하시면서 분양권 거래 그 이전보다 조금 시들해졌고요. 전세 거래 지금 예상 거래가 3,500건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보다는 많지만 2년 전보다는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뒤에 특이사항 없음. 전세 가격 올라서 매매가 위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 요즘에 나오나요? 뭐 부동산 띄우려고 하면은 뭐 뻔히 나오는 멘트들 뻔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들은 제가 늘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